안녕하세요. 잘리브라입니다. 시세가 되게 많이 안 좋은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에선 뭐 긍정적인 거,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뭐 불안한 장세,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건 지금 우리는 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코앞에 보이는 파란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 보고 이 시장이 끝났다, 되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심리 상황이 되게 팽배할 텐데, 지금 우리 대중들한테는. 근데 사실 거래소 관련한 뭐 많은 뭐 어떤 그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대규모의 뭔가를 지금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어떤 그 시그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코인베이스가 대규모의 전 세계 마케팅을 준비한다는 걸 제가 이제 눈치를 받은 게, 여기 빅이라고 써 있는데 e스포츠죠. 그러니까 게임 어떤 그 팀인데, 여기랑 코인베이스가 뭐 파트너십을 맺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를 이제 독일 팀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코인베이스가 대규모의 마케팅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코인베이스 블로그를 보면 여기 케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코인베이스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로 새롭게 이번에 이분이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인 커리어가 있으신 분이냐면, 전에 페이스북에서도 전략 책임자였다. 글로벌 마케팅. 그 정도인 분이 코인베이스로 이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팀하고 마케팅을 준비한 거고, 파트너십을 맺은 거고, 지금 이분도 이제 모셔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이거를 보고 너무 긍정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사로운 뉴스 하나하나 보면서 그냥,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 있는데, 이들이 이런 마케팅 전문가를 모셔오고 이렇게 준비를 할 때는 뭔가 본인들이 생각한 어떤 시장의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불안한 시장 심리가 되게 팽배한 게, 오늘 밤 11시에 잭슨홀 미팅이 개최가 돼요. 근데 많은 뭐 월스트리트 전문가나 뭐 미디어를 보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벌써 한 달 전부터 뭐 별 얘기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9월 달이나 11월 달 정도에 테이퍼링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고, 내년 중하반기 정도에 직접적인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추측이나 예측들이 좀 많은 현재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오늘 밤 11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 밤 11시까지 가는데, 코로나에 관한 얘기, 긍정적인 얘기가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 미국 외신도 그렇고,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먼저 꺼내시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많은 어떤 그 금융 전문가들 예측대로 테이퍼링에 관한 거는 조금 한 발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이제 그렇게 움직였고, 뭐 인도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베이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DCX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광고 규제 기관에 합류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케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차트적인 관점은 여기 이 차트를 올린 사람이, 뭐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48,200달러 돌파 지지 여부가 향후 장세를 가늠할 거다, 가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48,000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현재로서는 옆으로 지금 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뭐 전문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로 잭슨홀 미팅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오늘 만약에 긍정적인 얘기가 뭐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다고 해서 5만 달러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뭐 9월달 중순 넘어가기 전에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이어서 한동안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왜냐면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한 것도 남아있고, 그리고 인프라 법안에 관한 뭐 어떤 5천조 가까운 어떤 그런 것에 관해서도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치열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간을 분명히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호라이젠 클립에 보면, 이게 호라이젠에서 요즘에 이제 젠두에 관해서 상당히 자주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 호라이젠 젠두가 릴리즈 되는 게 임박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통상 임박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4, 5개월 후라면 임박했다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1, 2개월 남았다. 뭐 2개월까지는 안 가고 뭐 되게 짧은 기간이 남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임박했다는 얘기를 이제 예의주시해서 호라이젠 코인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호재거리가 다가오고 있구나. 기대를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처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요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상승세가 되게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7월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연이어서 있으면서 조정다운 조정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구간 있죠. 횡보하는 지금 비트코인 구간 여기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가파른 상승세가 다음 주 들어서는 일어나진 않을까. 그래서 5만 4, 5천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분은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재미로만 보세요. 차트를 누군가 올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그래도 그거를 전체를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FDA의 화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승인이 근로자에게 의미하는 것 하면서 포브스지에 이 칼럼이 기사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백신을 1, 2차까지 완전하게 접종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 기업에서 일할 수 없어. 다른 직업을 찾아. 하다못해 뉴욕주에서는 선생님 그리고 학교 관련 스태프들도 마찬가지로 백신을 완전하게 다 맞지 않으면 다른 직업을 찾으라는 것까지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 모든 나라도 이 추세를 쫓아가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보시면 좀 재미난 어떤 그런 게 나올 텐데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트러스트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이거를 보유했다 수백 밀리언을 보유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700개 분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대 자산 운용사가 거대 어떤 이런 금융그룹이 비트코인 700개? 되게 작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모건 스탠리를 무시할 때가 아닌 게 JP 모건 있잖아요. JP 모건에서 딸려져 나온 게 사실은 모건 스탠리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JP 모건에서 헨리 스탠리하고 모건과 헤롤드 스탠리가 나와 만든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래서 또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회사가 되게 안 좋아서 이제 망할 수 있는 어떤 그 구간이 온 적이 있었는데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 미쯔비시에서 유상증자를 내줘서 지금까지 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고 미쯔비시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데요. 일본의 미쯔비시라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많이 유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20년에 미국 온라인 증권사 이트레이드를 인수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 700개 분량을 소유했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온라인 증권사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을 인수를 했어요. 저기 보면 그래서 보통 보면 통상 그 온라인 증권하고 관련된 데가 로빈후드, 이트레이드, 이토로 이 세 개를 되게 손꼽아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큰 흐름의 범주에서 만약에 크립토가 별 볼 일 없다, 크립토 시장이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판단하면 왜 로빈후드에서 코인을 지속적으로 리스트업 시킬까요? 왜 하나의 섹터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트레이드에서도 왜 뭐하러 코인을 트레이딩 시킬까요? 로빈후드도 마찬가지, 이토로도 마찬가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코인 섹터가 분명히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국민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증권이라든가 키움증권이라든가 분명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크로상트라는 어떤 이 분이 갖가지 온체인 데이터나 이슈거리를 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의 거대한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거에 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리얼비전의 라울팔이라는 분이 있죠. 라울팔이라는 아마 이 인플루언서를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주 많이 동의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자. 단기적으로 좀 불안한 장세이긴 하지만, 그리고 창펑자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지금 현재 우리는 메타버스 상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근데 유튜브에 이제 패널로 참가해서 한번 방송을 나간 적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요게 표지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코인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항상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오늘은 뭐 HQ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큐님 뭐 되게 유명하시니까 예전서부터 이제 초기 투자자이시고. 근데 큐님이 이 유튜브를 올리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를 찾아가서 이 게임을 봤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와, 한국에서 이런 게임을 만들어냈나? 그래픽도 장난 아니고, 와, 저는 이제 게임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뭐 배틀필드라든가 피파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다른 게임도 되게 즐겨 하는 편인데, 어쨌건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위드 코로나가 이게 확실히 우리 인류가 죽기 직전까지 뭐 계속 존속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창펑자오가 왜 이런 토의를 했었을까요? 메타버스 상이다. 메타버스 상에서 무슨 아이템 거래가 있건, 뭐 캐릭터에 관련된 뭐 의상이 있건, 아니면 여기서 실물 경제하고 연동돼 있는, 이커머스하고 연동돼 있는 뭐 구매하는 어떤 그 인프라가 깔리든, 전적으로 다 모든 것은 이 코인 생태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팬데믹이 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되면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을 떠나서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어떤 그 요소 자체가 전적으로 다 차단되고 배척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전 세계가 우리가 먹고 살기 되게 힘든 시절로 점점 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게,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쿠팡이 지금 이커머스 쪽에서는 싹쓸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세계가 뒤이어서 새벽 배송을 하긴 하지만, 근데 더 무서운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SK 여기 11번가가 아마존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직배송에 관해서 구독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자, 미국에서 물건이 오는데 배송비가 되게 비싸요. 근데 한 달에 뭐 얼마만 주면, 5,000원 이하만 주면 우리가 배송료 없이 그냥 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무한경쟁 시대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자, 중국의 알리바바를 이용해서 우리는 물건을 사죠. 아마존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죠. 그리고 프레시 상품은 쿠팡을 통해서 사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물건을 쉽게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스트리트에 있는 많은 소매 상점들은 과연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그리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어떤 세상에 관해서. 그래서 무슨 준비를 하냐면, 아마존의 무인 매장, 무인 배송 서비스는 ADT 캡스의 무인 매장 기술과 T맵 모빌리티가 보유한 자율주행 드론 배송 기술로 구현 가능하다. 네, 여기까지 이제 생각해서 11번가가 움직이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기사도 예전에 이제 나왔었는데, 쿠팡 5조 원 확보 실탄으로 아마존 벤치마킹, OTT 사업 공격 투자. 근데 벤치마킹이라기보단 이게 좀 말이 좀 그런 게, 쿠팡에 지금 존재하는 위에 상층부에 있는 경영인들은 아마존에서 이사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존이 빌드업 했을 때 그런 상황을 바로 여기다 쿠팡이 지금 대입을 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게, 어쨌건 자웅동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배구조와 지분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상생의 어떤 그 관계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를 카카오가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은데, 알리바바 텐센트의 자본이 카카오에 많이 섞여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거, 뭐 아니면 게임하고 관련돼 있는 거, 이커머스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를
카피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움직인다. 어쨌건 세계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인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한 거는 조기 연준에 이제 카플란이란 분이 있는데 조기 축소가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긴 하지만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 마음을 수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금리 인상은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 비트코인닷컴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호라이젠 글로벌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죠. 자 그리고 셀시우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고 자 근데 여기서 이번에 그 호라이젠에서 아마를 진행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호라이전 젠두 출시와 관련한 거 그리고 젠의 토큰 경제학 및 나머지 2021년 계획에 대해 뭐 이거를 이번에 뭐 올렸나 봐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향후 계획에 관해서 2021년 향후 계획에 관해서 아마 자세하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고 뭐 겹치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제가 호라이젠에 관해서만 특화되어 있는 뭐 유튜브를 하는 방송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딱 일단락하고 저는 이제 방송을 끝내고 나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어쨌건 기대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인 건데 어쨌건 이 코인이 젠두가 런칭되는 시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 시장의 불장과 거의 겹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번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베리 실버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그러니까 분위기하고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젠두가 시장에 나오는 시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언제 들어갈진 모르겠지만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DCG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리고 뭐 DCG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한 여러 개의 거래소가 있는데 그들도 또한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후 뭐 지켜볼 일이긴 한데 어쨌건 지금 뭐 1회 1비 할 시점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알트코인 시장 붐이 오면 아마 감춰졌던 호재거리를 다 속속들이 던지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힘든 지루한 어떤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희망을 끝까지 잃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주말들 되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